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어요. 자, 시장을 조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상우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셋값 상승 원인은 전세 사기와 임대차 이입법 때문이다. 자, 뭐 전적으로 이 두 가지 이유라는 것 같아요. 전셋값 상승 원인은. 자, 그것만은 아니죠. 일단. 정부에서 뭐 특례보금자리, 그죠? 신혼부부 특공, 뭐 저금리로 굉장히 특별 금리를 가지고 지원을 했죠. 젊은 층들에게.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죠. 그죠? 뭐 2%, 뭐 1점 몇 프로 그런 금리를 마구 쏟아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간 거죠. 물론 이것도 이유는 커요. 분명히 이유는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국토부에 따르면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하락세가 계속되다 주간 수치상 조금 상승으로 돌아가는 거다. 자, 이게 뭐냐면 그동안 하락을 했고 이제 좀 상승으로 돌아섰다 라는 얘기죠. 기술적인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도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죠? 상승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뭐, 물론 이제 2021년 뭐 저금리 때만큼은 아직은 안 오른 것 같은데, 그때는 저금리였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집값도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뭐랄까요, 상투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방송에서 나와서, 뭐, 시장이 좀 위험하다. 그죠? 상승의 응징이 보이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자, 수도권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세적으로 아직은 뭐, 상승한다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자, 모르는 거죠. 그죠? 뭐 일반적인 그 틀로 시장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보면 언제 시장이 돌아설 줄 몰라요. 지금 3월달, 4월달이 거래량이 좋았고 4천 건수 넘었고 5월달에 5천 건수 넘고 6천 건수 넘고 6천 건수 넘으면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연 앞으로 한 3, 4개월 후에 한 뭐 9월달에 과연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국토부 장관도 뭐 가격이 안정세다 뭐 그랬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는 분명한 의미가 있으니까 안정화시켜야 되고, 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정권을 뺏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집값을 못 잡는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굉장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자, 박 장관은 추세적으로 집값 상승이 어려운 이유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죠? 뭐 경기는 뭐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의미 없는 얘기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다. 이게 오히려 집값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분양을 못 받잖아요. 자, 오늘도 강변의 뭐 센트럴 파크인가? 조금 뭐 전에보다는 좀 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공에서 200대 몇이 넘었어요. 뭐 결국 저렴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일반 분양에서는 뭐 완판이죠. 그죠? 그런데 고분양가에도 완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한 분양가도 들어가고 있고, 고분양가가 되면 고분양가에 못 사는 사람들은 준신축급을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준신축의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히려 이 분양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전문가가 보기엔 이 국토부 장관의 말이 별로 맞지도 않아요, 지금.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기 신도시 아파트를 공급한다. 자, 이거 상기 신도시 뭐 아파트 공급한다는 얘기는 뭐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그죠? 뭐 내년 하반기부터잖아요. 그죠? 하반기부터. 근데 어느 세월에 그걸 다 공급하겠냐고. 그죠? 이미 내년 하반기가 되면 집값이 올라가고 있을 텐데 분양을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올라가기 전에 분양을 해야지. 자, 이런 상황에서 갭 투자나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갭 투자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갭 투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전세 가격이 올라오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취득세 12%도 내고 들어와요, 요즘. 그죠? 자, 그리고 금리도 부담스럽다. 금리도 많이 내렸어요. 자,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일요일 날 나와서 한 얘기는 별로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죠? 논리적으로 안 맞아. 자, 박 장관은 수도권 전셋값의 상승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자, 지금 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2025년, 2026년 서울 수도권의 공급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자, 박 장관은 지난 55주 동안에 전세값이 올랐지만 오른 기간의 총량을 따져보니까 5.4%밖에 안 올랐다. 55주에 5.4% 올랐고 그 전을 보면 거꾸로 68주 동안 19%가 내렸다. 여러분, 이런 통계는 이거 완전히 국민에게 어떤 그 착시 효과를 주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통계를 가져와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뭐 옛날에 문재인 정부도 그랬어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죠. 그죠?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본인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임대차 입법 중에 임대차 입법 중에 갱신 청구권 아니면 또 5% 룰 이걸 다 폐지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본인은 올라가니까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자고 그러고. 근데 앞에서는 또 전세값이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 소리 하고 있고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고 있네.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자,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는 거죠. 임대차 입법에. 그래서 4년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살고 5%밖에 안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걸 해제하자라는 거잖아요. 폐지하자라는 거잖아요. 자, 박 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전세 사기 영향이고 임대차 만기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가격을 조금 올려받을 수 있으면 4년치 오를 것을 미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년 뒤에는 5%밖에 못 올리니까 4년 뒤에는 다른 데서 많이 올린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한꺼번에 올린다. 시장의 물량은 적게 나오고 4년 살으니까. 근데 가격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고 5%밖에 안 올렸으니까. 뭐 그러니까 10%, 20%, 30% 한꺼번에 많이 올리고 이 부작용이 생기겠죠, 분명히. 제가 봐도 그래요. 그거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임대차 이익법의 영향도 있어요. 이 물량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전세로 가는 사람 전세로 가고 또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월세로 가고 그렇게 시장이 좀 분배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5%만 올리니까 그냥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2년 뒤에 나오는 물량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올리고 한꺼번에 다 올린 것을 또 따라서 올리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임대차 입법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전세가 폭등의 원인을 주고 있다라고 장관은 판단하고 있고 뭐 저도 그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임대차 입법은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임대차 이익법에 의해서 세입자가 들어가면 2년 살고 앞으로 갱신 청구해서 2년을 더 살잖아요. 그럼 4년 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2년 뒤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거야.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청구해버리면 전세 끼고 사면 끼고 팔면 모를까. 근데 뭐 전세 끼고 팔 수는 없잖아요. 실입주자 입장에서는 실입주자가 산다고 하면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 물량이 적게 나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집값이 오를 때도 매물이 많이 나와서 조금 상승의 폭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임대차 입법이. 그래서 나중에 집값이 급등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박상우 장관이 종부세 폐지,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이 두 가지를 또 계속 끌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부세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는
결국은 어디에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냐면 서울 수도권의 고가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서울만 좋아지는 거야. 서울만 좋아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방의 아파트와 어떤 굉장한 뭐랄까요, 이 갭이 더 벌어지고 서울의 고가주택 가진 사람한테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조금 폐지하고 그러려면 지방에 대한 불균형, 지역 불균형 발전이 불균형이 해소가 좀 돼야 되고 나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점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종부세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분양가로 가고 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만약에 요번에 가격이 또 올라서 연말에 예를 들어 연말에 또 가격이 또 올라서 정부점을 돌파해. 쉽게 얘기해서 역세권, 예를 들어 역세권에 예를 들어 이제 강남에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아파트에 지금 한 12억에서 한 14억, 14억 정도, 15억, 그 정도 하거든요. 12억에서 한 15억 사이. 그러면 그런 아파트가 한 18억 간다. 연말 정도에. 지금 이제 마용성이 한 18억 가잖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가 18억 간다 하면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되면 홍제동 기준으로 앞으로 분양가가 홍제동 기준으로 지금 역세권에 한 15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홍제동 기준으로 분양가가 17억, 18억 나온다는 얘기야. 여러분 17억, 18억이면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요. 살 수가 없어. 그죠? 죽었다 깨어나도 18억 주고 웬만한 사람은 받지 못해요. 진짜 받지 못해. 그렇게 되면 완전히 뭐랄까요? 이 대한민국은 이제 자포자기로 가는 거야. 젊은이들 기준으로 보면 자포자기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러한 징후가 지금 보여요. 제가 보이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관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은데, 거래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거래량은 거래량에 의논해서 가격을 아직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불안한 건 뭐냐면, 지금 분양시장에 고가 분양가에 나오는데도 분양이 된다라는 거야. 그죠? 거기에 불안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방 아파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다. 그죠? 버리고 그걸 다 팔아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야. 돈이 유동성이 서울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아들 집 사줘야지, 우리 딸 집 사줘야지 그렇게 돼버리면 지방에 있는 땅, 지방에 있는 아파트 다 팔아서 사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서울의 집값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논리 가지고는 해석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니까. 부산에서 아파트 팔아가지고 두 채 팔아가지고 서울에 한 채 사고 있다니까. 대구에 두 채 팔아가지고 서울에 한 채 팔고, 그죠? 대전에서 땅 팔아가지고 서울에다가 자식을 위해서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대전에 살더라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가 잘 되고 있고. 자, 이렇게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난주 대비 0.09 오르며 11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자, 특히 그간 보합을 지켜왔던 노도광마저도 지난주 기점으로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상하건데 한 내년 한 3월 1분기 지나면
이제 폭락론 이야기 하셨던 분들은 얘기도 못 꺼내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폭락론자들은 그때는 이제 가격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념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 그죠? 막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이념의 논리로 얘기하는 것, 그런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폭락론자들 그 유튜브 보세요. 보시면 조회수가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집값이 돌아서 버렸으니까 이미 바닥을 치고. 그죠? 자, 그런 점이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성동구 옥수동에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50대 공인중개사 지모 씨는 이게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한 집주인은 지난주보다 3천만 원 올려서 내놨다 이거예요. 성동구면 인기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 2달 전에 11억 하던 A 아파트 26평이 이달 들어 12억 원에 거래됐다. 12억짜리 요즘 새로 분양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격 기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26평이 12억 원에 거래됐고, 어떤 집들은 13억 원에 호가를 내놓고 있다는 거야. 이게 아마 전고점 호가가 14억일 거예요. 그죠? 전고점이 14억이야. 그러면 13억, 2억만 남았죠? 2억 남았어요. 한 90%까지 올라온 거예요. 95%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이 14억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올 연말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전 고점에 갔는데 한두 개 찍고 끝나면 상관없는데 거기서 물량을 사소하고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14억을 찍고 16억, 17억을 찍으면 분양가는 17억, 18억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는 박상호 국토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그죠?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제가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관은 안정됐다고 하는데 요즘 누가 국토부 장관 얘기를 들어요. 옛날에 국토부 장관 얘기 들었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 김현미 장관이 헛소리 할 때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결국은 통계 조작이었지만, 그죠?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자, 직방에서 실거래 분석해보니까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량 14,010건 중 60% 8,939건이 전 고점의 80% 이상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죠? 이제 전 고점의 80%. 자, 가격대별로 살펴보니까 종전 최고가보다 높거나 같은 100% 이상 가격에 거래된 비중은 9.3%다. 90에서 90% 이상 거래된 것은 14.5%, 80% 이상 거래된 것은 90%, 미만은 36.6%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전체 거래의 60.4%가 전 고점의 80%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결국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 올라가는 거야. 자, 자치구로 보니까 서초구가 전고점에서 이제 그 전고점의 90.2%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용산구 86.1, 강남구 84.9. 그죠? 서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고점의 높은 비율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마지막으로 보세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의 5구가 보증금이 15억이라는 거야. 전세가 15억 5천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포동의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5구가 전세가 갱신했는데 16억 7천. 이거 제가 작년인가 한참 이거 전세 가격 약할 때가 8억인가 9억이었거든요. 10억 안 넘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개포동에 전세 사러 가실 분들은 가셔라.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 9억에 들어갔으면 5%만 올려주면 4년을 살잖아요. 그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지금 전세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그죠? 결론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